할리우드로 갈 운명인 것이었을까? 현란한 하얀 모래사장에 아름다운 햇살이 비춘다.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춥고 바람 부는 들판은 상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1989년 벨파스트 해안에서 시작됩니다. 로지와 제리 맥길로이는 로리를 낳았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맹세했다. 노동자였고 부부는 여러 일을 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호텔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제리는 취미로 로리와 가까운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면 돈도 시간도 더 많았을 것이다. 제리는 핸디캡에 맞춰 로리와 2살 때 청바지를 입고 골프를 시작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제리가 로리에게 작은 골프채를 선물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었다. 로리에게 잡는 법을 보여줬고 로리는 새 선물을 안고 침실로 갔다. 로리는 잠들었고 제리가 이불을 걷자 어린 로리가 골프채를 꼭 안고 있었다. 로리는 골프채를 놓지 않았다. 2살 때 이웃집 정원에서 화분을 깨뜨렸고 공을 많이 친 후 40야드 타석에 들어섰다. 로리는 7살 때 골프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당시 로리는 최연소 참가자로 지금까지도 최연소 참가자다. 로리는 골프를 강요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매일 골프장에 데려왔다. 바로 이 골프클럽이다. 로리의 어린 시절은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로리의 골프 코치 마이클 베넌,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했다. 로리가 골프를 잘 배우도록 이끌었고 9살 이후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준다. 로리는 언더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갔다. 부모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로리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랐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모른 채 9살 때 매일 골프를 즐겼다. 로리는 고향에서 우승했고 언론은 열광했다. 전국 방송에 출연해 골프계의 차세대 거물로 주목받았다. 북아일랜드뿐 아니라 10살의 나이로 이미 첫 홀인원이 있었다. 유럽 전역을 돌며 어린 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골퍼들이 달성하지 못한 홀인원이었다. 로리는 고등학교 시절도 주목받았다. 2004년 주니어 라이더 컵에서 유럽 대표로 인상적이었던 로리는 15살 때 유럽의 국토 진출을 도왔다. 이스트 테네시 주립대에서 대학 골프 선수로 뛰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는 대회에 출전했고 서부 아일랜드 챔피언십에서 근접 끝에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차례 우승을 거머쥐었다. 로리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갈림길에 섰다. 로리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았고 다들 장래를 알고 있었다. 부모님과 앉아서 장래에 대해 의논했는데 어떻게 될지 뻔했다. 그는 대학에서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다. 유럽에서 아마추어 골프를 계속 치고 싶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새로운 코스 신기록을 세웠다. 로얄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61타를 기록했으며 16살이 되자마자 영국 마스터스 대회에 초청받아 경험을 쌓았고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법을 배웠다. 16살에는 레인지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가 공을 칠 때 나는 소리는 정말 독특했다. 아마추어였지만 로리의 여정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로리는 파라다이스에서 매일 골프를 치며 시간 단위로 경험을 쌓았다. 전장에 나서길 기다리는 전사였다. 18살의 나이로 웨스턴 골프 클럽에서 열린 아일랜드 팀으로 출전해 유럽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로리는 20살이다. 퓨처 오픈 챔피언 셰인 라우리도 같은 팀이었다. 첫 스트로크에서 개인 1위로 동점을 만들며 1987년 이후 아일랜드가 처음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맥길로이는 축복받았고 전 세계에서 초대장이 날아들었다. 2007년 두바이 클래식에서 17세에 처음으로 유럽 투어에 참가했다. 아마추어라는 이유로 상금 7,600유로를 포기해야 했지만 로리에겐 모든 게 순조로웠고 장학금, 제의를 무시한 보람이 있었다. 2006년 8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알라 골프클럽에서 유럽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우승하며 세계 아마추어 랭킹의 정상에 올랐다. 세계 랭킹과 최근 우승 덕분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7년 카누스티에 열린 오픈 챔피언십 대회에 초청받았다.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자 그의 진가를 보여줄 시험이었다. 첫 라운드에서 68타로 시작해 대회를 마쳤다. 5오버파였다. 아마추어 부문에선 메달을 따기에 충분했다. 아마추어 딱지를 뗄 날을 앞두고 있었고 곧 상금이 쏟아져 들어올 터였다. 하지만 아직 참가해야 할 아마추어 대회가 하나 더 있었다. 2007년 워커컵이다. 로열 카운티에서 열렸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아침에 하는 포섬이 반으로 줄고 빌리 호셜이 떨어졌다. 둘째 날에는 모닝 포섬을 잃었고 싱글 매치에서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에게 아일랜드 팀이 아쉽게 1타차로 졌다. 로리는 아마추어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장비 스폰서도 없었고 여전히 원하는 클럽을 사용했다. 첫 번째 큰 스폰서는 비공개인 자마리 아리조트 호텔이었는데 1억 달러 정도였으며 첫 프로 선수로서 대회에 나가기 전이다. 프로가 된 첫 해 로리는 최선을 다했다. 더닐 링크스에서 3위를 했고 다음 주에 디오픈에 참가했다. 유럽 투어 역사상 최연소 출전이었다. 상금 랭킹 95위로 25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2008년 첫 시즌에 타이거 우주에 전화를 받는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로리는 정중히 거절하며 유럽 순방에 충성을 보였다. 경험이 풍부한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다. 세계 200위 안에 들었고 유럽 선수권 대회인 첫 플레이오프에서 6위를 했고 랭킹은 100위 안에 들었다. 우승은 못했지만 새해가 되고 몇 달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배웠다. 로리는 19살 때 첫 우승을 거머쥐고 스타 선수로 승격했다. 저스틴 로즈, 헬릭 스탠슨, 세르지오 가르시아 등을 늘 질주하듯 제쳤다. 상금이 엄청났지만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대회가 몇 달 남았지만 세계 50위 안에 들며 2009년 마스터스에 출전할 수 있었다. 공동 20위를 기록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대회에 전념하면서 미국 오픈을 앞둔 PGA 투어에 발을 담기 시작했고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고 일생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PGA 챔피언십을 앞두고 미국에서 계속 뛰다가 유럽으로 돌아와 시즌을 마무리했다. 2위로 두바이를 격파했다. 올해 두 번의 투어가 균형을 이룬 걸 생각하면 놀라웠고 불안했다. 한 투어에 전념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2010년 시즌 세계 랭킹 9위로 PGA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고 상위 10위 안에 들면 탑 선수가 되었지만 결승선을 넘지 못했다. 알고 보니 로리는 툭백을 앓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복귀 후 2주를 쉬기로 했다. 대회 2라운드에서 그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다. 퀘일 할로우 챔피언십 로리가 결승전에서 62타의 코스 신기록을 세운 후 첫 PGA 투어에서 우승했다. 타이거 이후 21살 이전에 PGA 투어에서 우승한 첫 선수가 됐고 2년 동안 투어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900파워의 샷을 쏜 후 계속 신기록을 세웠다. 세인트 앤드류스 개막전 1라운드 63타는 15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스 기록과 동점이었다. 대회에서 3위로 마감했고 세계 랭킹 7위로 올라섰다. PGA 챔피언십은 맹렬하다.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5번 그린에서 90cm 퍼트를 놓쳐 선두에서 밀려났고 18번 버디 퍼트를 아슬아슬하게 놓쳐 바버 왓슨과 마틴 케이머의 스트로크 1타차가 남았다. 이론상으로는 훌륭한 시즌이었지만 로리는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고 여전히 첫 메이저 리그에 목말랐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경험은 엄청났고 비참한 웨일스의 시골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될 참이었다. 2010년 유럽팀은 라이더컵에서 월요일까지 치열하게 싸웠고 로리는 결정적인 0.5점을 얻어 유럽에서 우승했다. 로리는 유럽 투어에 복귀해 풀타임으로 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1년에 10개 이상의 대회에 참가할 것을 약속했지만 친구의 가족과 새 여자친구 캐롤린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결정이 옳았던 것 같다. 5위 안에 드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로리는 전성기를 누렸고 경기장은 그를 두려워했다. 우즈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변이 1라운드에서 벌어졌다. 로리가 포기 없이 7언더파로 선두를 차지했다. 대회 역사상 최연소 선수였습니다. 첫째 날 이후 69타를 쳐서 제이슨 데이보다 2타 앞서고 토요일에는 70타를 쳐서 12언더파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시합을 앞두고 4타차로 말이죠. 마스터스 대회의 목표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이번 대회의 목표는 탱고 코스다. 이런 장면 많이 발생한다. 여유로움은 독이 되듯 4타차 선두인 로리.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을까?
계속되는 실수로 그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다. 역사상 최악의 라운드를 쳤고 마스터스 당시 그 기록은 아직도 그를 괴롭힙니다. 80타로 경기를 마쳤고 4언더파에서 공동 15위로 경기를 마쳤다. 그 후 맥길로이는 얼마나 처참했을까? 마스터스에 굴욕을 당했고 모든 걸 남김없이 빨아들이지만 진정한 전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운다. 전투는 졌지만 전쟁은 여전히 승리해야 한다. 2011년 6월 컨그레셔널 컨트리 클럽 로리 맥길로이가 무대에 도착했고 언론이 그를 맞이했다.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지만 로리는 달라 보인다. 차분하고 조용하며 밤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비로 인해 페어웨이가 부드러워졌다. 로리는 이제 단계를 뛰어넘는 스텝을 밟는다.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화가 난 모습이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친다. 보기가 없는 65타 6언더파 이양과 찰스 2명을 3타 앞서 나갔다. 로리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금요일에도 좋은 성적을 내며 US 오픈 스코어 기록을 여러 번 갈아치웠죠. 맥길로이는 챔피언십 역사상 처음으로 13언더파에 도달한 선수가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다. 토요일에도 좋은 득점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선수가 득점을 올렸다. 로리는 선두를 내줄 생각이 없었고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14언더파를 친 선수가 됐다. 마스터스 대회는 아직도 생생하다. 로리는 여느 때처럼 집중해서 관중 앞에서 마지막 시범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US 오픈에서 4라운드 모두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대회 역사상 단 4번째 기록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맥길로이가 US 오픈에 모든 걸 쏟아부은 후 그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우승 후 로리는 한 달 동안 골프를 쉬었고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다음 우승을 노렸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고 2012년은 한 해는 대회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의 22개의 경기에 출전해 10위 안에 들며 4개의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중 하나가 PGA 챔피언십, 메이저 우승 라이더컵 우승, 그리고 두바이에서 우승. 마침내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2005년 타이거 우주 이후 처음으로 22살의 나이로 시즌에 4개 이상의 대회를 세바 로리 이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자이기도 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로리는 장기 스폰서 머라이어 그룹에서 나와 나이키와 2억 5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10년짜리 클럽과 의류 계약을 맺었다. 맥길로이는 세계에서 메시와 네이마르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로 뽑혔다. 이제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고 새 골프채를 샀으니 로리가 할 일은 골프뿐이었다. 당시 질문은 나이트클럽에서 최고였나 아니면 가장 그들이 부자인가이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와 함께 활동해보니 그가 선호하는 건 분명해졌다. 2013년은 끔찍한 해다. 새 스폰서의 부담스런 엄청난 보증 계약 때문이었다. 로리는 기권에서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 무렵에는 회복할 수 있었다. DP 월드 투어 우승은 오래된 후원 골프 코스였다. 가장 성공적인 해는 아니었지만 로리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다. 많은 돈을 벌면서 로리 맥길로이 주식회사는 후원금과 로열티를 관리했고 그가 돈은 너무 많이 갖는 것으로 간주했고 동기부여가 없었다. 새 클럽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4년에 두각을 나타냈고 로리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1월에는 두 번이 페널티를 맞고 경쟁에서 밀려났고 3월 HSBC 챔피언십에서 탈락. 혼다 클래식에서 4라운드를 다 이긴 후 플레이오프에서 졌다. 마지막 라운드 후반 9오버를 해 4오버파. 이 일로 로리는 더 배고프게 만들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윈트위스에서 열린 BMW 챔피언십 60타 6언더로 결승전 선두 토마스 비움과 맥길로이보다 7타 앞섰다. 무서운 상승세로 로이는 총 14언더파 우승을 차지한다. 스윙은 좋았고 퍼팅도 완벽했다. 마지막 홀마저 버디를 잡으며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다. 2014년 로열 리버풀 디오픈 챔피언십 경기 여건은 완벽했고 순위표의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말 경기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리키 파울러와 세르지오 가르시아 그를 코너에 몰고 첫 우승을 노린다. 맥길로이는 조금 불안했지만 침착했다. 이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고 실수를 통해 배웠다. 로리는 잘 버텼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디오픈 챔피언십을 집중하며 함께 그린에 있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4대 메이저 대회 중 3개를 제패한 골퍼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에 이어 맥일로이가 세 번째다. 25세 이하 나이로 4대 메이저 대회 중 3개를 제패한 3번 우승했다. 우승 후 휴식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시 파도를 타고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클라렛 저그를 들고 미국에 도착했다. 다음 대회로 넘어갔고 다시 본업으로 WGC의 마지막 날을 시작했다.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셋째 날 스윙이 매끄럽고 1, 2라운드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세르지오 가르시아를 2타 차로 이겼다. 로리의 첫 WGC 챔피언십이었고 불과 일주일 후 필 미켈슨을 한타 차이로 꺾고 우승한 후 자신의 4번의 메이저 트로피와 2번째 PGA 챔피언십을 획득했다. 잭 니클라우스는 재능이 대단하다고 했다. 15에서 20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리는 워즈니키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두 스포츠 스타의 전성기였고 둘 다 연인 관계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타이거 우주게임의 새 얼굴이 되었고 로리 맥일로이 PGA 투어에 이름을 올리며 정상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그는 또 다른 20개 대회에서 더 우승했고 프로 대회에서 총 32번 우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최고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공허함을 느낄까? 높은 능력을 가진 선수를 비판할 땐 선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실망을 안겨주었고 필요한 만큼 선을 넘지 못했다. 로리는 타이거와 잭과 함께 신등급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미켈슨 플레이어와 함께 2등급이 잘 맞을 것 같다. 로리는 또 다른 10년 이상의 좋은 골프가 남이 있으며 우리가 8년을 기다려도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여지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거스타에 재킷을 입는다면 로리 맥일로이가 신입 안열에 들지도 모릅니다. 브래드 팩슨과 훈련한 후 그의 퍼팅은 크게 발전했고 가족과 집에 있는 게 행복하며 이 모든 게 우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됐었고 더 쉽게 성공할 거야. 이미 모든 걸 이뤘다. 이제 로리도 우주처럼 마스터스가 우승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야 로리의 골프 경력이 완성될 것이다.